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8일.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핀테크 기업 쿠콘을 아주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최근 주가 움직임까지요. 정말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쿠콘이라는 기업, 정말 투자자의 시각으로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아주 잘 봤고요. 이걸 토대로 쿠콘의 핵심 사업부터 성장 동력, 재무 건전성, 그리고 그 최근 주가 움직임의 배경까지 한번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쿠콘,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시작할까요?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쿠콘의 핵심은 이거예요. 금융, 공공기관, 병원, 유통회사 등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쿠콘이 싹 모아서 연결하고 이걸 표준화된 API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기업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아, API요? 그게 뭐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API라는 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자기네 서비스 만들 때 필요한 외부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은 연결 통로, 플러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데이터 플러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복잡하게 직접 데이터 모으고 연결할 필요 없이 쿠콘 API만 딱 연결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시간, 비용 다 아끼고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랄까, 데이터 고속도로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데이터 고속도로.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그 고속도로 이용료, 그러니까 쿠콘의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PI 상품 팔 때 받는 도입비랑 사용량에 따른 수수료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처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 받는 도입비가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사용량에 따라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아, 수수료요? 네, 이 수수료 매출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게 쿠콘의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예요. 왜냐면 한번 고객이 되면 계속 API를 쓸 테고 그럼 안정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렇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국내 5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랑 이미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네트워크는 신규 경쟁자가 따라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일종의 해자가 있는 거죠. 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의 해자까지. 매력적이네요. 근데 기업이 계속 크려면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쿠콘은 기존 사업 말고 새롭게 투자하거나 확장하는 분야는 없나요? 성장 동력이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쿠콘도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 데이터 API 상품 자체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요즘 비대면 금융거래 많잖아요. 그때 필요한 신분증 진위 확인하는 거. 그런 API도 만들고 공공기관 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전자증명서 API, 또 중고차 거래할 때 필요한 자동차 시세 API, 이런 식으로 데이터 활용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종류만 늘리는 게 아니군요. 페이먼트, 그러니까 결제 쪽으로도 뭐가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페이먼트 쪽도 중요한 성장축입니다. 기업들 자금 흐름 도와주는 선정산 서비스라고 매출 대금 미리 땡겨주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런 거나 선불 대행 같은 핀테크 서비스도 하고요. 또 레그테크라고 해서 이게 규제 레귤레이션과 기술 테크놀로지 합친 말이거든요. 복잡한 금융 규제를 기술로 풀어주는 솔루션인데 이런 상품들도 선보이고 있어요. 단순 데이터 중계를 넘어서 데이터 기반 금융 솔루션 회사로 가려는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나 아예 다른 산업 쪽으로도 움직임이 있나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간편 결제나 정산 인프라를 만들어서 해외 시장, 특히 아시아 핀테크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더 주목할 만한 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오, 헬스케어까지요? 네, 쿠콘이 가진 데이터 기술을 금융, 공공 넘어서 이제 의료 분야까지 확장하려는 거죠.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이니까요. 투자 관점에서는 이게 또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와, 정말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실제 성적표는 어떤지 한번 보죠. 최근 실적,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전체적인 성장세는 유효합니다.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90.5억 원이었는데요.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4.9%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 괜찮네요. 네, 분기별로 좀 보면 1분기에는 매출 173억, 영업이익 43.9억으로 작년 1분기보다 각각 1.8%, 27.8%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진 게 눈에 띄었고요. 다만 2분기에는 영업이익은 46.6억으로 괜찮았는데 매출이 167.3억으로 작년보다 살짝 줄었어요. 아, 매출이 좀 줄었군요. 왜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수익성 위주로 좀 전략을 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연매출 684억 원으로 역대 최고였고 2024년 추정치로는 매출 730억, 영업이익 166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 변동성은 좀 있다는 점, 이건 투자할 때 꼭 고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땐 안정성도 봐야죠.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튼튼한가요? 재무 건전성 아주 중요하죠.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유동자산이 1,145억 원인데 이 중에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751억 원이나 됩니다. 와, 현금이 많네요. 그렇죠.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고 볼 수 있고요. 부채는 총 903억 원이고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즉 부채 비율은 한 61.94%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기반으로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 모델 덕분에 재무 구조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재무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이 주식이 어느 정도 가치로 편타받고 있는지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겠어요. PER 같은 지표들 어떻습니까? 특히 동종업계보다 좀 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 현재 주가 수준이 매력적인지 가늠해 볼 수 있죠. 어제 2025년 9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PBR, 주가순자산 비율은 약 3.10배고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약 11.48%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보시는 PER, 주가수익 비율은 약 15.98배입니다. 이 PER이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버는 순이익의 몇 배냐 이건데 같은 업종 평균 PER이 한 28.68배 정도 되거든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렇죠. 쿠폰 PER은 확실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현재 주가가 이익 창출 능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싸게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는지 그 이유도 따져봐야겠지만요. 저평가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면 이 주식을 누가 많이 들고 있는지 주주 구성도 궁금해지는데요. 최대 주주는 VPNC 외 10인이라는 곳으로 지분율이 약 32.31%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웹캐시 그룹 쪽 계열사였는데 지금은 지분광재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창업 관련 분들로 보이는 장용환 씨 외 4인이 한 6.04%, 엄봉성 씨 외 7인이 5.9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보유한 자사주는 한 2.14% 정도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1.69%로 아직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난 3개월, 특히 바로 어제 쿠폰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준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게 또 투자 타이밍 잡는 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쿠폰 주가로 움직인 가장 강력한 한방은 역시 어제 9월 26일에 터진 뉴스였습니다. 네이버 뉴스 말씀이시죠? 네, 바로 네이버가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를 인수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었죠. 와, 정말 큰 뉴스였죠. 그렇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쿠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쿠콘이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곳에 핵심 API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수혜주로 꼽힌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이버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커지면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쿠콘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기대감이 그냥 폭발하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급등한 거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실제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만든 가상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이버발 호재 말고 그 전에 다른 주목할 만한 소식은 없었나요? 실적 발표 같은 거요? 물론 있었습니다. 네이버 이슈 임팩트가 워낙 컸지만
그 전에도 긍정적인 뉴스들은 계속 나왔어요. 8월 18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9%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5월 15일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7.8%나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었죠. 아, 실적 자체도 계속 좋았었네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쿠콘의 기본적인 사업 체력, 즉 펀더멘털이 꽤 탄탄하고 수익성 개선 노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관련 뉴스에도 시장이 더 뜨겁게 반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기업 자체 실적 말고 정부 정책 방향 같은 것도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특히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화폐 관련 정책이 쿠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자산,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을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그런 거나 지역 화폐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여기에 따라서 쿠콘의 사업 기회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가면 호재겠군요. 그렇죠. 만약 정부 정책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쿠콘이 가진 데이터 API나 결제 연동 인프라 가치가 확 부각되면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죠. 반대로 규제가 확 강화된다, 이러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련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정책에 따라 기대감이 커지기도 하고 또 특정 뉴스 하나에 주가가 확 오르기도 하고 이걸 보면 쿠콘이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로 묶여서 움직이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쿠콘은 현재 시장에서 여러 좀 유망한 테마에 걸쳐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최근에 확 뜬 스테이블 코인 테마죠. 네이버 이슈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그냥 급부상했고요. 네. 또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 늘린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지역화폐 테마로 묶여서 주목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콘 사업 자체가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될 때도 당연히 관련주로 분류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AI, 인공지능, 테마와도 연결됩니다. 아, AI하고도요. 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쿠콘이 가진 데이터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죠. 이렇게 다양한 테마에 걸쳐 있다는 게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테마에 발을 벌치고 있군요. 그럼 가장 최근, 바로 어제죠. 2025년 9월 26일 주가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던데 기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어제 쿠콘 주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가가 37,350원이었는데 장중에 47,400원까지 그냥 치솟았어요. 19.805%나 급등한 거죠. 그러다 좀 밀려서 48,000원에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아주 긴 양봉, 이걸 우리가 장대 양봉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확 뛰어오르면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매물이 확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즉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제 급등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두나무 인수랑 스테이블 코인 사업 뉴스였고요. 자, 그럼 이제까지 분석한 내용을 다 종합해서 쿠콘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매력적인 부분도 많지만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투자 결정하기 전에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험 요인을 정말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쿠콘의 긍정적인 요인부터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역시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 사업 모델, 그리고 국내 1위 데이터 API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입니다. 이건 기본이죠. 네. 둘째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AI처럼 성장 잠재력이 큰 테마랑 연결돼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 가능성도 있고요. 셋째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 넷째는 아까 봤던 것처럼 PER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투자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은 뭘까요? 특히 어제처럼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는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겁니다. 특정 뉴스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즉 변동성 리스크죠. 섣불리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둘째는 핀테크나 데이터 산업 관련해서 규제 변화 리스크입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예상 못한 규제가 나오면 실적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셋째는 아까 2분기 실적 볼 때 확인했듯이 실적 변동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매분기 무조건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넷째는 주가가 너무 급등하면 한국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사고 파는데 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위험한 면 다 들어보니까 매수 전략 짜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전할까요? 네, 최근 단기 급등세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막 따라 사는 추격 매수는 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주가가 좀 과열된 열기를 식히고 조정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나눠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할 매수요. 네, 특정 가격을 딱 정해놓기보다는 주가 급등세가 좀 진정되고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지지선,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 같은 곳에서 주가가 버텨주는지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증권사들 목표 주가 42,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제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셔야 해요. 시장 상황이나 기업 실적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결국 모든 투자는 본인이 충분히 알아보고 판단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쿠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사업 모델의 강점부터 재무 상태, 성장 동력, 그리고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군 그 배경과 투자 시 유의점까지 아주 알차게 분석해 봤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기반 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단기 변동성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쿠콘이 지난 20년간 정말 공들여 쌓아온 이 독보적인 API 인프라 경쟁력이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AI,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미래 먹거리들과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이게 앞으로 쿠콘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경쟁은 얼마나 심해질지, 이런 변수들도 계속해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 분석이 쿠콘이라는 기업을 이해하고 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쿠콘이 지금 야심차게 준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만약 본격화된다면 이 새로운 사업이 쿠콘이 이미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금융 데이터 API 사업과 만나서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너지는 쿠콘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